안녕하세요. 봉당TV의 송창호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담 들어온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자, 우리 임창배 단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안방에서도 보고 계시는 우리 봉당 가족들이 있으니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임창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임창배입니다. 이름 외에는 안 알려주겠다 이거네. 서서히 또 하고. 서서히. 자, 서서히 조금씩 하나씩 한꺼번에 다 안 알려주고 하나씩 풀어가 보자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씩 파헤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쑥까지, 그죠? 어디까지 깊이 저기 배꼽 밑에 있는 그 단전에 있는 거까지 쑥 끄집어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장님은 음악을 전공하신 거죠? 예. 네, 그래서 성악을 전공하시고 예고에서 아이들을 15년 동안 가르치시고 러시아 유학을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지금은 정년퇴직을 하셨고. 자,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자, 음악을 하셨는데, 왜, 어떻게 음악을, 어려서부터 음악을 하시는 게 꿈이셨나요? 아니, 원래는 대학은 국문과에 들어갔어요. 국문과 들어가셨어요?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아. 그 시를 쓰고 책을 쓰고 싶었어요. 그랬다가 신입생 환영회 때 네. 남자들이 나와서 4명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봤어요. 그렇게 사람 목소리가 마이크도 안 됐는데 그렇게 큰 목소리로 비벨라모 막 하는데 막 놀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 노래가 끝났는데 네. 나도 모르게 그냥 와 하고 일어났어요. 그 보니까 저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이래요. 그래서 참 멋쩍었죠. 근데 걔네들이 4명이었는데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나갔어요. 일어선 김에 그냥 너무 쪽팔린 거예요. 막 일어나서 박수 쳤는데 그래서 따라 나갔더니 그 4명이 아직 녹지 않은 눈 위에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한 학생이 한 사람이 탁 다리를 올리고 담배를 탁 피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었어요.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나는 꼭 담배를 피리라. 그러고 가서 그 사람에게 무조건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형님은 날 때부터 그렇게 노래를 잘했슈. 그랬더니 아니야 임마 노래는 후천적이야. 그러면 저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잘할 수 있지. 한번 해볼래? 뭐 이래서 테스트해서 합격이 돼서 제가 그래서 노래 국문과를 자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한테 제가 저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한번 해볼래?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래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때 그 상황이에요. 그때 그 상황이야. 네, 오케이. 실제 상황. 해보세요. 저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얼마 세계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진짜요? 그랬더니 한번 더 해볼래?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시작. 원더풀, 뷰티풀, 둥커풀, 앤 쌍꺼풀. 너무 좋아요. 저보고도, 너 진짜 잘하겠다. 그래. 그래서, 정말요? 그래. 한번 더 해볼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처음에, 했으니까 그 다음엔, 할 줄 알았거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너 임마 잘할 수 있겠다. 그래.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에서 휴학을 하고
시골로 내려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너 좋은겨? 그 학교는 농번기 방학이 있는겨? 벌써?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지가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 너는 이번에 또 뭘로 바꿨냐? 그게 아니라 그전에도 바꾼 게 전적이 있고만. 많죠. 원래 제가 탁구 선수였어요. 중학교 때 도 대표 선수로 최우수 선수까지 올라가서 그 이제 국가대표 쪽으로 이제 탁구로 가라. 그런데 저는 그냥 너무 운동이 힘들고 이제 그래서 또 바꿨거든요. 탁구에서 국어 국문학과로 바꿨는데 다시 성악으로 바꾸신 거네요. 이제 나비넥타이 하고 네. 그렇게 무대에서 넌 밴드라이 파르팔로 레아모로 뭐 이런 거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것이 목제비구만. 그래서 뭐 그런 재미지요. 그랬더니 너 그거 하려면 나보고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큰아버지. 그러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버지하고 인연을 끊고. 세상에. 그렇게 와서 인연을 끊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랑. 인연을 그래서 언제까지 끊었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등록금은 누가? 등록금은 안 줬죠. 아버지가? 네, 근데 그럼 어떻게? 다행히 장학금으로. 그 대학은요. 네, 아버지가 납세 낸 증명만 없으면 웬만하면 줘요. 웬만하면. 그래요. 좋은 대학이네요. 네, 괜찮은 대학이에요. 여기서 가까운 대학이에요. 서울대학교? 네, 여기. 대박. 대박. 나도 서울대학교 가야 되겠다.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달 만에 예, 음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음대 가서 그 얘기도 할까요? 그러면 이제 대학교 간 얘기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음대를 가려니까 음대는 돈도 많아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서울음대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다들 막 그냥 갑부에 재벌에 대통령 딸에 뭐 완전히 거기 그 박근영이가 그때 4학년이었어요. 이제 제가 대학 가서 탁구 선수로 이제 음대는 준준준 예선전에서 다 떨어져요. 올라가는 게 없어. 뭐 축구 같은 거 80대 빵으로 지고 예선전. 왜냐하면 남자가 50명밖에 없어요. 여자는 500명인데. 그러니까 뭐 힘쓸 애가 안 되잖아요. 근데 탁구는 제가 이제 사람들 막 가르쳐가지고 승전까지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면 제가 탁구 옛날에 잘 쳤으니까. 그래서 막 그때 박근영이가 막 볼 주워다 주고 막 그랬어. 제가 주워주니까 애들이 막 박수치고 그래서 쟤 누구냐? 그랬더니 너쟤 몰라? 그래. 대통령 딸이야. 하여튼 이렇게 막 그 환경이 좋고 다 부자들 재벌들만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들어가기가 힘들고 음악을 오래 안 했잖아요. 저는 음악 아예 안 했으니까 음악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근데 노래가 성악이 제일 짧은 기간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서울음대가 저 덕수상고 앞에 메디칼 센터 동대문 거기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관악 캠퍼스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 앞에 서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앙케이트를 했어요. 이 대학에서 누가 제일 훌륭하십니까? 어떤 교수가? 그랬더니 이름을 대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마다 받을 정으로 했더니 안영일 교수님이 1등이에요. 7표로.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가서 안영일 교수님을 찾았어요. 교무처에 가서 여기 안영일 교수님 방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난데?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 제가 버스 타고 왔는데요. 그래. 아니 용건이 뭡니까? 지가 음악을 사랑해서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를 한번 다녀볼까 해서 내년에 들어와 볼까 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성악으로 이제 성악이 제일 들어가기가 쉽다고 해서요. 그랬더니 너 그러면 이태리 노래 했어? 그래서 아니요. 독일 노래는 아니요. 콩쿠네는 알아?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콩쿠네 몰라? 크루빙게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저보고 야, 너 안 되겠어요. 2년 따로 더 해서 연대를 가라. 그래서 제가 아니 지는 서울 연대가 아니라 지는 올해 떨어지면 지는 군대를 가는데요. 그랬더니 넌 안 되겠대. 그래서 그 다음날 집으로 또 찾아갔어. 그리고 그 다음날 집으로 갔더니 뭐 물론 또 너 또 왔어? 뭐 처음에는 내가 멋있게 하고 갔거든요. 둘째 날은 그랬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길래 오늘은 택시 타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너 또 왔냐? 응? 너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운전박대. 그 다음날 또 몇 번 가셨어요? 3번. 삼시세판. 삼세판으로. 아니, 나는 계속 이제 그 다음날 또 가고 계속 하실 것 같아가지고. 세 번째 가서 그 얘기를 또 하면 그것만 3시간 48분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교수님이 저를 제자로 받아줬어요. 근데 그 서울대 교수들이 그때는 다 교수들도 레슨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안 받죠. 그러니까 자기 명예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어떻게 우여곡절로 교수님이 저를 받아줬어요. 그 교수님 제자가 7명이었는데 그 중에 4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 교수님 때문에 제가 들어갈 때 나중에 알아보니까 꼴등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일단은 들어갔다는 게 중요하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야, 진짜 특별하게 음악을 하셨네요. 특별히 들어갔죠. 그런데 원래 그 국문학에도 좀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글 쓰시는 거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서. 나 이 말 할 때, 이런 얘기 할 때 제일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나는 어렸을 때 뭐 했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보려고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음대를 가셨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고, 아이들 가르치신 거잖아요. 선화예고에서 음악 과장으로 올해 15년. 15년 정도. 그러면은 뭐, 예고니까 남녀공학이죠. 거기에서 인기가 좀 꽤 있으셨겠어요? 거기서 매년 이제 제일 1등. 인기 순위 1위? 인기 계속. 에피소드 하나만 짧게 갈까요? 그 예고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애들이 점심시간, 막 쉬는 시간에 창문에 다닥다닥 붙어서 막 중학생들도 와가지고 막 저를 막 쳐다보고. 그랬는데 그 중에 여학생 2명이 꼭 왔어요. 그 2명이 꼭 찾아와서.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더 오지 말고 그냥 일기 써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 그냥.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걔 따라오던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13년 만에 어느 음악회장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 얘기를 하자면 그렇죠. 이제 제가 그 스토리는 조금 아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이 음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음악 선생님,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을 엄청 좋아했던, 그래서 막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나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진짜 스승과 제자가 만나서 결혼까지 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네요. 그래서 애를 낳았죠. 네, 축하드립니다. 진짜 그렇게 오는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까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죠? 이 마당에서 일단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이 40에 40 넘어서 러시아로 유학을 가셨대요. 야, 그 예고에서 있다가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우리 따지면 철밥통이잖아요. 그죠? 거기 그만두고 러시아로 유학을 가셨다. 그 이야기를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예고 음악 과장 정도 되면요. 굉장히 학교가 좋아요. 이제 학교 다니면서 대학원을 음악 교육을 하고,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유도 되고, 더 좋은 지휘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갔다 오면 이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 저를 기다릴 것이라고 하고 저는 갔다 왔어요. 기대를 하고 갔다 왔는데 오자마자 IMF 터지면서 그랬구나.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러면은 러시아에서 얼만큼 계신 거예요? 2년 정도 2년 정도. 거기서 합창 지휘 공부. 합창 지휘를 공부하셨고. 세상에. 그러면은 이제 더 큰 기대를 가지고 내가 예고에서보다 더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기대로 러시아를 다녀왔는데 갔다 와보니 IMF가 와서 아무데도 갈 때 오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이제 그 성남 시립합창단 지휘자를 뽑았어요. 그래서 거기 한 25명이 신청해서 거기서 1등을 해서 거기 이제 지휘자로 들어갔어요. 거기 지휘자는 저기에요. 시 공무원이에요. 1급 공무원 배우를 받으면서 그렇구나. 거기 들어가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이제 또 대학에서 거기 대학에 또 총장님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제가 대학으로 갈 수 있고. 그래도 참 운이 좋은 남자 같아요. 예, 운이 그죠? 그런 운이 느낌 있는 드시죠? 거죠. 진짜 딱 러시아 갔다 와서 IMF 터졌는데, 그래도 또 성남시 지휘자로 가고, 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로 또,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계속 계시다가 정년을 하신 거죠? 20년 있었어요. 20년.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음대를 나오고요. 음악대학 아니고 일반 대학에 교수로 간 예는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일반 대학 가서도 음악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음대 출신이 일반 대학에 간 사람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손 하나 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참 운이 좋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 생각해요. 맞아요. 자, 이 마당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삶에서 내가 가장 잘한 건 뭐예요? 잘한 거는 하나 생각이 안 나고요. 잘못한 것만 맨 생각이 나요. 근데 뭐 잘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좀 다행스러운 일인데 네. 다행인 거죠. 그 뭔데요? 정말 그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아들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 하나는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랬구나. 저기 국문학과 가서 처음에 바로 자퇴를 하고, 휴학을 하고, 과를 전과한 것보다 더 잘한 일이에요? 음악을 선택한 것보다 더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게 잘한 것이 아니라 조금만 내려서. 네. 정말 제가 잘못 선택한 거라고 생각이 음악을 한 게요? 예. 그래서 저는 음악이 너무 싫었어요. 어머나. 음악을 하면서 늘 힘들었고 왜 내가 음악을 했을까 그러면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토크쇼 할 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물어봐서 얘기를 하는데 46년 됐어요.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다가 사고가 나서 양쪽 청력을 다 잊어버렸어요. 수술을 했는데 귀 고막이 양쪽이 터졌어요. 그 고막 이식 수술을 했는데 그 실패가 돼서 그로부터 지금까지 수술을 한 10번 넘게 했나 봐요. 큰 수술. 그랬구나. 마취하고. 늘 병원에 있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그래서 그 수술 때문에 미국에 이민도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과학으로는 안 된다니까. 미국은 더 발전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주권을 얻으면 그게 수술을 할 수 있어서 가서 영주권도 얻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까지 갔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것이 박사 학위 받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이제 그러나 하여튼 그러면서 점점 이제 한 3년 동안은 완전히 못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못 들으면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못 들으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목소리가 엄청 컸거든요. 아. 지난번에 김기종 씨 목소리 크잖아요. 예. 그거 한 2배쯤 컸어요. 아. 그래서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야 형광등이 터질 것 같다. 그다음에 창문이 흔들흔들. 제가 그때 몸무게가 45kg 나갔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노래만 한번 하면 사람들이 다 뒤로 넘어졌어. 세상에 어떻게 저런 몸에서 저런 소리가 나지? 그런데 귀가 안 들리면 내 말소리가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말소리를 못 만들어내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듣게 됐을 때는 이제 팔통이제 수술을 하고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 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게 그렇죠. 제가 그렇게 귀가 안 들려서 이제 학교도 그만뒀죠. 학교 그만두고 인생을 포기하고 이렇게 자살을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가 사고가 몇 살에 난 거예요? 그게 대학교 1학년 때 났어요. 어머나. 그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여튼 그 힘든 그 이제 예고의 선생님 할 때도요. 그렇게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오래되니까 이제 입 모양을 보면 말을 알아듣고 그다음에 이제 보청기 아주 비싼 거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기를 싫어해요. 왜냐면 잘 못 들으니까 한마디라도 놓치면 사람이 바보가 돼요. 아마 혹시 총장님도 느끼셨을지 몰라요. 사람이 왜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왜 금방 얘기했는데 딴 얘기하지? 그래서 좀 바보치고 배요. 그러면 내가 차라리 조금 안 들린다는 것보다 조금 바보치고 당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무조건 내가 말 딱딱딱딱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상대방 얘기 안 들어버리고 나 바빠 그냥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야, 이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하고 이제 전에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오늘 아까 준비하면서도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네요. 남들에게 조금 바보 취급 당하면서라도 내가 귀가 안 들린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귀를 완전히 못 들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안 들리고 이쪽 왼쪽 귀가 2분의 1 들려요. 그래서 보통 사람의 25%를 제가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 귀가 안 들리면 뭐가 힘들 것 같아요? 균형이 좀 안 잡히는. 그 균형도 그럴 수도 있어요. 걸음걸이도 제가 이상하고 한쪽 귀가 안 들리면 엄청 불편해요. 운전할 때 차 타고 갈 때 빵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뒤인지 앞인지 옆인지 소리의 방향을 몰라요. 그가 막 당황을 하고 막 빵하면 막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집에서 핸드폰 전화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화 받잖아요. 근데 저는 전화를 찾고 다니느라고 이게 왜냐면 소리의 방향이 어디서 나는지를 몰라. 찾다 보면 나중에 보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소리의 방향을 모른다는 거. 지휘하는데도 엄청 힘들어요. 소프라노가 이쪽에 있고 알토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이 떨어져 있어도 누구 소리가 나쁜지 좋은지를 몰라요. 전체로만 들려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아주 불편하죠. 지휘하는데도 불편하고 음악을 하는데도 더 불편하고 너무너무 음악이 싫은데 그 음악으로 어저께 제가 엊그저께 연주한 총장님이 찍어주신 그 합창단을 올해로 42년째 지휘를 했어요. 아마 42년간 지휘를 한 지휘자는 드물 거예요. 한 합창단을.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합창단을 그렇게 지휘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왜 제가 음악을 계속 했을 것 같아요? 왜 했을까? 우리 진짜 웬만하면 포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음악하는 사람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최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들리는 척하고 들리는 척
해야 돼요. 그리고 안 들려도 그런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에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거 하면 돈을 많이 그래서 그걸로 대학까지 교수까지도 했잖아요. 제 꿈이 정말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른 걸로는 교수가 못 되겠는데 음악으로는 되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늘 저는 사기치는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이제 그 KBS나 MBC 이런 데서는 이제 저한테 인간 승리했다고 인간 승리, 인간 만세 이런데 이제 제가 주인공으로 출연해서 거기 이제 방영이 되고 아침마당 이런데 뭐 이런데 다 나가서 이제 인간을 그 장애인 제 차에 지금 장애 딱지 붙어 있거든요. 장애인을 불구하고 음악으로 이렇게 되기로 했다. 뭐 이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러지만 저는 정말 너무너무 음악을 한다는 게 힘들었어요. 귀가 아프다는 것이 안 들린다는 것보다 더 힘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마 혹시 우리들 주변에 농아들 많잖아요. 이 농인들 못 듣는 사람들 우리가 참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요 못 듣는 거 이면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명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귀에서 소리가요 삐리리리리리 삐리리리리 막 시도 때도 없이 어떤 때는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막 이런 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1년 동안 2년 동안 그게 어디 딴 데서 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나다 안 나다 하니까. 근데 그런 소리가 밤에 소리가 나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딴 막 TV를 크게 틀어놔야 되는데 막 그 TV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이명 소리가 안 들리면서 좀 자니까 TV를 켜놓고 자고. 근데 아들이 언젠가 그 얘기를 하더라. 야, 내가 늘 TV 켜놓고 저기에서 또 싫지 않았어? 그랬더니 아빠 그거 귀에서 소리 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내가 알아. 걔가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참 감사하고 고마웠고요. 아들 군대 가기 전날 제가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아빠는 그동안 참 사기꾼으로 인생을 살아왔다. 들리지도 않으면서 들리는 척, 그리고 잘하지 못하면서 잘하는 척, 그리고 지휘하면서도 다 듣는 척, 그러면서 했는데 너는 군대 갔다 와서 더 열심히 해서 나처럼 사기 안 치셔도 너는 좋은 지휘자로 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렇게 힘들었잖아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좋아서 했지만 귀가 안 들려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아들이 음악을 선택하는 거는 근데 저는 내가 이거 안 들렸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지. 이것만 들리면 음악은 좋았고 너무 음악으로서 제가 이게 퀄리티가 있는. 그래서 제가요 자랑 좀 할까요? 대통령상 지휘자로서 지휘자 대통령상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2명 있어요. 근데 몇 명 중에 한 29명 중에 그러니까 2명이 아니라 2번 받은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어요. 대박이다. 그리고 이제 하도 합창단을 데리고 나가면 그냥 모든 대상을 다 석권을 하는 거예요. 막 상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상금으로 수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나가면 1등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시샘을 하고, 그래서 저를 욕하는 사람 많아요.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 임창배 누가 하면, 그 시계, 하고, 욕하는 사람들 더러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말 때 꼭 저한테 전화 좀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진짜 다 해명하고,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오해를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세계 합창 올림픽에 합창단을 데리고 나가서 금메달을 2번 받았어요. 이야, 예. 정말 대단하시다.
세계에서 딱 금메달을 받고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에 대해서 뭐 막 옆에서 모함하고 질투하고 막 하는 것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정을 일단 받아야 돼. 맞아. 일단 잘 되고 누군가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다. 네.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봐야 돼. 그죠? 그게 막 잘 되려고 하니까 그냥 잘 돼버렸어. 그래서 그냥 세계 가서 딱 금메달을 받아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탁 조용해지죠. 아, 너무너무 멋지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 박수 보내주세요. 너무 대단하시다. 근데 아마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삶 속에서 또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 꾸준히 그래도 내가 척하면서 사기꾼처럼 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하면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음악을 내 아들도 하게 됐고 그래서 아들과 함께 또 음악을 하는 기쁨이 엄청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뭐 이런 것보다 정말 싫어했는데 아들은 이제 구성 자체가 갖춰져 있어요. 제가 6살 때부터 악기를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저는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쳐야 음악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피아노를 대학 들어갈 때 시험 보는데 바이엘도 안 쳤는데 어떻게 그거 합니까? 그래서 막 그냥 소나티나 하나 쳐가지고 겨우 그래서 꼴등으로 들어간 건데 아들은 그래서 제가 7살 때부터 피아노를 그냥 가르치고 바이올린 가르치고 첼로 가르치고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들은 음악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몇 살이에요 아들이? 25살이에요. 이제 앞으로 정말 멋진 지휘자로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예. 그래서 지금 지휘과에 다니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임창배 단장님의 삶을 만났죠. 이 삶 속에 정말 기쁨도 있었지만 또 바닥으로 정말 무너질 때까지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 본 그런 경험, 그 아픔을 늘 이렇게 안고 살아간다는 것, 이런 아픔을 또 경험했기 때문에 또 누군가한테 또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아요. 그죠? 예.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봉단과도 또 진짜 그 얘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가다가 그 우리 세워놓은 배너 보고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실 때 우리 문화혁신학교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가 봐요. 그거에 꽂혀서 들어오셨다 그랬죠. 저는 늘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왜 나를 태어나는 것도 당신 마음대로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내가 음악을 한다는데 이렇게 내 인생을 바꿨는데 이렇게 소리를 못 듣게 하고,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리면요 전화를 못 건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화를 못 건다. 이거 내가 쫓아가서 얘기해야 되고 손실을 써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나한테 이 아픔을 주니까 하여 나는 하나님을 늘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왜냐면 저는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옛날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늘 마음의 평안과 그런 그 진리를 통해서 제가 기쁨과 그런 평안함을 못 얻고 늘 불만족에 살다가 지금 3년 전에 지금 나가는 교회 목사님을 또 만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늘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탈하고 이런 걸 배웠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제일 중요한 것, 인간을 개혁해야 한다. 종교를 개혁해야 한다.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슬로건을 내거신 분이셔요. 네. 예수사랑교회라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문화가 진짜 혁신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 자신 인간도 혁신이 돼야 돼요. 개혁이 돼요. 근데 여기에 문화개혁, 문화혁신학교가 그 문화개혁 혁신학교 이것이 그래서 제가
근래 생각한 그런 뜻과 맞아서. 그래서 여기서 함께 뭔가 이렇게 실현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하는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조금 한 달 됐나요? 2달 됐나요?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한 달은 된 것 같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조금 경험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사람들이 참 사랑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고 또 아주 평범하면서도 대단하고 또 그러면서도 겸손한 분들이 많고 그래서 사실 아까 저기 우리 정모화 단장님 이거 하실 때 예. 제가 이걸 비디오를 찍었거든요. 예, 예. 그거 보고 예, 예. 했는데 아마 정수님이 보시기에는 딴짓하고 있는 것처럼 딴짓하고 보이는 거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게 됐죠. 네, 그랬구나. 어쨌든 간에 좋아요. 어쨌든 쭉 우리 봉숭아학당 합창단을 뭐 만드시겠다고? 합창단은 그냥 꼭 합창단을 안 만들어도 네, 네. 우리가 자유에 모여서 그냥 노래하면 네. 제가 노래 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 봉숭아학당 문화혁신학교에서 함께 하다 보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뭐든 다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죠. 네. 우리 집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저거 달라고 영어로 뭐라고 해? 그랬더니 플리즈 기브미 하래. 플리즈 기브미 그랬더니 그래 하고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톱을 그때 받았는데 그 톱은 잊어버렸어. 택시에 놓고 내렸고 이 톱은 이제 미국에서 샀어요. 이제 철물점에 가서 아마 미국 괜히 쌀을 톱을 들고 있으니까 미국 나는 마트에서 산 거. 그 이제 톱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배음이 나고 여기서 소리가 나요. 이게 귀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걸 못해요. 근데 저는 잘 크게는 안 들리지만 음을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요. 그래서 음정을 이렇게 하더라도 앉아 그 음의 높이 차이를 제 귀는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지휘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합창 큰 소리가 막 나면 그 소리를 사람들 그것도 또 하나 오른쪽 왼쪽 귀가 다르게 들려요 사람. 근데 저는 한쪽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노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것이 하느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제가 이 귀를 통해서 배웠어요. 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축복이다. 예. 그래서 부족한 것이 축복이다. 누가 이 물을 마신 거를 반은 처먹고 반밖에 안 놨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누가 반씩이나 놨네. 맞아. 그래서 내가 맞아요. 이쪽이 안 들리지만 이쪽이 안 들리는 거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도 반만 들리는 것에 감사하자 하는 생활을 그렇게 바꾸게 되니까 그렇게 삶이 바뀌고 인생도 바뀌고 그렇게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바뀌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연주를 토변주 하나 해드릴게요. 이 톱은 미국에서 갖고 오는데 못 갖고 가게 해. 그러지. 그걸 이제 들고 왔거든. 이게 네. 다 케이스에다 넣어가지고. 그랬더니 안 된대. 이게 딱 갖고 들어가서 기장 보고 북한으로 가자 할까봐 스튜디오스가 못 갖고 들어가게 해. 아니 이거 악기라고. 그랬더니 안 통해.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이걸 꺼내가지고 그 앞에서 막 했어. 그랬더니 구경꾼들이 다 온 거야. 그래서 거기 그때 아베 마리아를 하나 연주를 이따가 혹시 앙콜 나오면 그 노래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랬더니 기장이 보고 네.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더니 갖고 들어가. 기장이 갖고 들어가게 네. 해서 이걸 갖고 온 사연이 있는 톱입니다. 네, 자, 그 사연이 있는 톱과 우리 임창배 단장님의 삶의 사연과 함께 연주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하나 혹시 잘못된 소문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도 있어요. 임창배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 제가 바로 잡을게요. 이제 제가 이거를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교에서 했거든요. 학예회 때. 그랬더니 애들이 아주 바보들이 내가 이 서울 음대를 이거 해갖고 들어간 줄 알아.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좀 좋아하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
미선이라는 적인데, 근데 걔가, 문제는 뭐냐면 걔가 나를 싫어해. 걔가 길에서 만났어요. 미선아, 오늘 내가 짜장면 사줄까 그랬더니, 그만둬.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미선이가, 야, 근데, 네가 뭐, 이번에, 응? 뭐, 음대를 갔다며? 네가 언제부터 음악했냐? 그래서, 뭐 그냥 해가지고, 꼴등으로 들어갔어. 그랬는데, 그럼 그렇지. 걔가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렇지. 걔도, 그래도 서울대 들어갔으면 축하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완전 싸가지야. 근데 맞아. 우리 반 애가 딱 지나가다가 나보고, 여배, 오랜만이다. 야, 근데 네가 서울대 톱으로 들어갔다며? 걔는 이제 이거 톱으로 들어가니까 이거를. 내가, 아니야, 임마. 꼴등은 그냥 겨우 들어갔어. 그리고는 걔가, 톱으로 들어갔네. 파이팅! 하고 갔어. 그 미선이가 나보고, 야, 너 톱으로 들어간 거야? 아까는 뭐 꼴등으로 들어갔다면서. 왜 이렇게 겸손하냐? 야, 짜장이든 짬뽕이든 내가 살게 가자.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사람들이 나를 서울대를 톱으로 들어갔다고. 혹시 사람들이, 그 서울대 톱으로 들어갔다면 그게 아니라고 좀 알겠습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우와, 저는요, 잠깐만요. 톱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톱 연주를 하신다 그래서 요 톱 사이사이에다 넣어가지고 뭘 연주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이 톱 등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진동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시네요. 자, 여러분, 자, 우리 임창배 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